자, 이 문제 봅시다. 행렬의 덧셈 그리고 곱셈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 그쵸?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고 2B라는 행렬을 알려줬는데 지금 구하는 게 요거다. 그렇지? 근데 저걸 보면은 이제 곱셈 공식이 막 떠올라서 이거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 빼면 바로 나오잖아, 그쵸, 모양이? 그래서 이거 구해서 곱하면 되겠구나 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행렬은 항상 요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렬 계산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 돼.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다시 제곱하고 빼란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시켜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냥 구해라. A하고 B를. 요거 보면은 B는 2로 나누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지? B라고 하는 애는 2로 바로 나눠줍시다. 1, 마이너스 2, 3, 2 이렇게 이게 나누면 되지. 하나씩 다. 그 다음에 저기 A 더하기 B가 있으니까 요걸 그냥 빼면 돼요. 그렇죠? A 구하는 것도 이제 뭐 그냥 빼면 되니까. 저 A 더하기 B 여기에서 요걸 빼주겠다 이거야. 빼줍시다. 빼면은 성분끼리 그냥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해서 다시 그냥 각각을 제곱해서 A 제곱은 요거 요렇게 요거랑 B 제곱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계산한 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바로 써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뺄 거를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자, 행렬의 곱은 앞에 부분은 항상 행으로 보고 뒤쪽을 열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더 해봅시다. 곱하면 9 빼기 4 그렇죠? 5 그다음에 3 더하기 1이야 4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다음에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3 요거에서 빼주겠다. 1 마이너스 6 그렇죠?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다음에 3 6 그렇죠? 9 그다음에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10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10 여기는 마이너스 25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성분의 합 어떻게 되겠어요? 20에서 26 이렇게 뺀 거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행렬의 연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앞부분하고 다른 점, 그렇죠? 우리가 실수 연산하고 다른 게 오잖아. 그래서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면서 계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구공을 상자에다가 정리한다는데 한 상자에 5개씩 넣으면은 18개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의 개수가 일단 5개가 되면은 18개가 남는 데쓰니까 전체 공의 개수는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줄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상자에다가 7개씩을 담으면 빈 상자가 없대. 요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자가 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얘는 이제 다 넣어서 남은 거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부분이 7개씩 넣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7칸으로 해놓읍시다. 이렇게 5, 6, 여기 7칸,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7개씩 담았어. 여기가 꽉 찼네, 그쵸? 그러면은 전체 공의 개수는 당연히 요만큼이 될 겁니다. 전체, 그쵸? 꽉 찬 것도 우리가 빈 상자가 없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 하나만 차도 어때요? 빈 상자는 없는 거지, 그쵸? 다 차진 않았을 뿐이지만 비진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까 다 들어가도 좋고 한 개만 들어가도 요 말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다 차면 이만큼인데, 다 차면 이만큼인데 하나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뭐 6개 있을 수 있고 5개, 4개, 3개, 2개, 1개.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치? 요것보다 크겠구나. 전체 공의 개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 x의 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부분 어떻게 돼요? 2x가 24, 그래서 x는 12 이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그쵸? 어떻게 돼? 넘기면 2x가 이렇게 됩니까? 그쵸? 이건 9 x가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합쳐주면 최대값 m 12개, 최소값 9개가 되겠다. 그쵸? 이렇게. 이거를 더하면 21. 그래서 이거 이제 부등식의 어떤 활용 문제인데, 이렇게 개수에 맞춰서 담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다 차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사실은 2개, 3개 다 되지만 우리는 양쪽 경계값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 문제는 어쨌거나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6명의 학생이 준비를 하는데 가능한 요일을 표시해 놨다. 5명을 선택하고 서로 다른 요일에 1명씩. 그치? 근데 여기서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요일을 다 배치해야 되는 건가?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얘는 그냥 애들 5명을 뽑았으면 그 아이들이 가능한 날짜별로, 요일별로 그냥 다르게 배열하는 경우 찾는 거야. 그치? 요거를 좀 기억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네. 요 E와 F가 다 참여를 하면, 다시 말해서 E하고 F가 여기 다 선택이 됐다면 이때는 D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걸 아예 첫 번째 경우로 가져가면 되겠다.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5명인데 D는 안 된대. 그럼 A, B, C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두 번째는 E가 있고 F는 없는 경우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안 되니까 이번에도 A, B, C, D가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그럼 E가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F, D, A, B, C.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요거 D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근데 여기 조금 보게 되면 B하고 C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기가 얘들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쪽을 보게 되면 겹치는 애들이 조금 있는 애들이 있다. 일단 요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E하고 F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요일에 배열하라고 했죠. F는 무조건 여기밖에 없잖아. 그렇지? F는 그냥 무조건 일요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요일이 다 F가 했고, 그럼 E는 당연히 토요일이겠지. 이게 그러니까 다 한 가지씩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C의 그 요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A는 다 되니까
되는 애들 먼저, 그렇죠? 그래서 B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C1, 그렇죠? 2C1. 그 다음에 C는 3C1.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목금이 선택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목금. 그러면 이제 A는 목금 뺀 3일 중에 하루. 3C1,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첫 번째, 요거는 어떻게 돼요? 2, 3, 3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2가 선택이 됐고 F는 이제 선택되지 않았어. 참여를 안 해, 그렇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부터 이어서 합시다, 이렇게. 이어서 2가 될 수 있는 거 2C, 그쵸? 요거. 근데 뭐 다른 애들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뒤 앞에 할 것처럼 요 D, A, B, C를 선택할 때 요 D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B, C는 어쨌거나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겹치지 않아요, 그쵸? 근데 D를 보면은 뭐 A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A는 사실 이 5개 중에 남은 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애니까 얘는 마지막. 근데 여기 D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긴 없고 여긴 뭐 다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 겹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고려하면 되는데 겹치는 게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는 경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색깔 칠할 때도 인접하지 않은 부분 할 때 뭐 같은 색, 다른 색 여기 생각하듯이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할게요. 그래서 D가 월요일에 가는 경우입니다. D가 월요일에 갔어. 그러면 B는 자동적으로 목요일밖에 안 되죠. 그렇지? 목요일이 됐고 그러면은 월목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뭐 A든 C든 뭐 하면 돼? 하나씩 선택하면 되지 각각. 그래서 A를 먼저 선택하면 이게 될 테고 C는 남은 자리겠지? 남은 요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6가지 나오겠습니다. 3, 2, 6.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D가 월요일 말고 선택하는 거죠. 여기 말고 요 3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D가 3개 중에 하나. 화, 수, 금이라고 합시다. 요 3일 중에 하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C1이 될 테고. 그러면은 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는 이제 다시 이틀 중에 하루가 돼요. B, EC1. 그래서 B가 됐고 D도 여기 중에 하나를 했어. 그러면은 C는 요 3개 중에 하나를 D가 가져갔기 때문에 C가 될 수 있는 건 여전히 EC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에 얘를 하나 표시해 놓읍시다. 이 부분은. 요걸 했고 C는 요걸 했어. B는 요것 중에 하나 요걸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A는 2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죠. EC1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8, 3,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2에다가 둘이 더한 걸 곱하면 되겠죠? 30에 60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도 봅시다. 2는 안 되고 F 했으니까 F는 일요일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요일밖에 없고 다시 남은 애들 D, A, B, C인데 이거는 요 두 가지 경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요 D부분, 요 부분. 왜냐하면 E하고 F는 다른 요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6 더하기 24. 요거 30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30이구나. 그리고 다 더하면 되겠죠? 108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 문제가 표와 요 조건에 대한 해석이 살짝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건을 따라가면서 경우를 세팅해 놓고 겹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좀 하면서 연습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화근에 대한 문제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듭 제곱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뭐 n은 22하라고 했으니까 표시만 좀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양수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먼저 좀 해놓고, 그치?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나오겠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에서 이런 식으로 0이 되겠구나. 당연히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확인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부분은 세제곱의 n제곱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여기 1-오메가의 제곱인데 여기 보면은 1-오메가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을 넘겨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요거에 다시 제곱의 n 요렇게 봅시다. 그래가지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에 n이 될 테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만 잠깐 다시 볼까? 안쪽만. 여기는 이게 지금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오메가의 4제곱이 되겠죠? 이건 다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겠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오메가의 n.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을 또 쪼갤 수 있지, 요거랑 같이. 이렇게 될 거야. 요거랑 요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오겠죠. 근데 이게 n이 1이든 2든 3이든 뭐든 1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곱하면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식은 그냥 오메가 n제곱이었구나.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양의 실수가 되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면 n은 3은 안 되죠. 그렇죠? 음수잖아. 그러니까 n은 6. 그 다음에 다시 9 안 돼. 12. 결과적으로 n은 6의 배수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20보다 작은 쪽에서의 6의 배수 6, 12 이렇게 3개가 될 테고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36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어진 식을 먼저 차분하게 잘 정리하게 되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연립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전부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네.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 안쪽이 0이 되는 x들을 잘 찾아서 일단 범위로 좀 나눠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저 연립부등식 그냥 잘 풀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볼 거는 우리 밑에 거부터 봅시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부터 요 밑에 있는 요 부등식.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만 나눠서 풀어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2차 부등식 바로 나올 테니까. 그렇지?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요 사실을 좀 기억해 놓고 풀어볼까요?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그대로 쓸게요. 여기다가 요 절대값 x 요거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 이하거나, 그렇지? 절대값 x가 2 이상이 나오는데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줍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찾아주면 되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바깥쪽 범위겠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두 번째로 위에 있는 부등식을 살펴볼게요. 여기 식을 하나 적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등식도 풀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묶어서 그래프 형태로 해석할 수 있을까? 뭐 다 가능은 하겠으나 그래프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 이제 형태들이 복잡하잖아요. 2차까지 같이 있는. 그래서 그냥 0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보다 작을 때 하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지. 4보다 클 수도 있겠죠. 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일단 우리가 풀어볼게요. 자, 요 부분 둘 다 음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를 다 달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주어진 상황을 여기를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에 1을 더하고 제곱한대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나오는 모양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면 1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없어질 수 있는 모양이니까 이 계산이 틀리진 않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이로 들어갈 테니까 요거랑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지금 2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잖아. 우리 그렇지? 이 부분하고 겹치는 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서 봅시다. 사이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그대로 있고 x 1차 항은 사라질 테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16으로 나오겠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겨주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도 봅시다. 이때는 다 양수야. 양수. 다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6하고 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지? 여기 붙나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지금 5 없잖아. 그렇지?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두 부분과 요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구해놨던 거. 여기 한 번에 표시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여기쯤에 있겠죠. 1+, 여기 2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다시 일로 더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 쓰면은 문제에서 찾는 A, B, C, D가 다 나오겠다. 그렇지? 그래서 1 빼기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죠. 이렇게 되거나 2하고 4까지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A, B, C, D니까 차례대로. 그렇지? A, B, C, D.
A, B, C, D.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걸 계산을 마무리해 봅시다. A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3, 13이 되겠죠. 13에다가 B하고 D를 더해라. 2죠, 2. 다음에 C를 한 번 더 곱하자. 2. 그러니까 요거는 13 곱하기 4, 5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등식이 절대값도 있고 2차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다 보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절대값이 나왔을 때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만 좀 지키면서 문제 형태를 좀 파악할 수 있다면 조금은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해가 정수는 일단 2개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먼저 풀어봐야 될 텐데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 요거 먼저 풀어놓고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렇지? 이거 하나 찾아놨네요, 우리가. 그럼 이제 저거랑 밑에 있는 부등식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겹치는 부분에서 정수는 2개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2하고 A로,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랑 이렇게 되는 부등식인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A의 어떤 상태, 범위를 모르잖아. 그치? A가 2가 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A의 범위를 좀 나누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렇죠? 첫 번째 볼 거는 A가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2. 그렇게 되면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가 그냥 2개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때 헬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개가 넘어가겠죠? 요거랑 겹치는 거니까. 2만 빠질 거 아니야? 0, 1, 3, 4. 4개라는 정수가 나오니까 안 돼요. 그렇죠? 탈락. 두 번째, A가 2보다 작다. 작으면 A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2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정수는 2개.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일단 여기가 2라는 건데, 당연히 그럼 4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4가 여기 있고,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당연히 이 0은 여긴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그렇지? 근데 봤더니 여기 4하고 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럼 요거 말고 더 생기면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A를 어디에다 설정해야 더 이상 해가 안 나올까? 일단 0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식을, 해를 표시해 놓은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럼 요 A가 일단 0보다 작으면 괜찮죠? 안 생기니까. 그치? 0보다 작으면 근이 안 생기니까 2개로 유지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0보다 작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게 돼도 0이 돼도 어때? 0이 돼도 요 부분에서 빠지기 때문에 0은 안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0 이하가 되는 건 괜찮아. 0보다 커지게 되면 0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 2개에서 3개가 돼버려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요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0 이하가 돼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그때도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거는 여기 0. 이렇게 들어가서 4가 일단 여기쯤에 왔다고 합시다. 여기에 0하고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미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4보다 큰 건 괜찮아. 근데 A가 4가 돼도 괜찮겠죠? 여기는 등호가 없어서 구멍이 있는 자리니까. 근데 A가 4보다 작아지는 건 안 돼. 왜? 4가 들어가서 개수가 3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요 범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되면 2개고, 그렇죠? 요렇게 돼도 2개겠구나 해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나왔을 때 각각의 해를 잘 구해야 되는데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미지수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의 모양의 잔디밭이 있는데 길이는 이렇게 주어졌네요. 40루트 이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폭이 x로 일정한 이 폭이 x래요. 그래서 산책로를 만드는데 산책로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색칠되어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산책로 여기 있죠? 이쪽 부분에 대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로만 한번 띄워 놓아 볼까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보고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 그렇지? 여기 이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게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석을 해보겠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폭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x거든. 여기가 이렇게가 여기가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그렇죠? 여기 x. 근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여기니까 당연히 다 45도씩이라 이 부분도 다 x일 거예요. 여기가 x, 여기도 x, 그렇지? 이렇게.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요만한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죠, 이렇게 요만한 거.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지, 여기지.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 둘은 그냥 x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넓이가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요 안쪽. 근데 여기 대각선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루트 2만 곱하면 대각선의 길이죠. 우리 전체 길이가 루트 2 곱해서 80이 되는 거야, 80. 그러니까 요만큼은 어떻게 돼? 요만큼은 80에서 2x를 빼는 게 되겠죠? 2개를 뺐으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요 길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80 빼기 2x.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를 여기다가 일단 더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80 빼기 2x에다가 뭘 곱해요? x.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 한쪽은 구한 거야. 그렇죠? 한쪽.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애를 구할 건데 똑같겠죠, 사실 요거랑.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2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 똑같잖아, 완전히. 근데 어디가 한 번 겹쳐요? 여기가 한 번 겹치죠. 요 부분이 딱 한 번 겹친단 말이야. 여기. 그렇지? 요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빼주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더하고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걸 하나 빼면 정확하게 산책로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식을 정리해 봅시다. 이 안쪽 먼저 여기가 80x 마이너스 2x 제곱. 그러면은 요거 안쪽이 어떻게 돼? 2배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0x에서 마이너스 x제곱 뺀 게 산책로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60x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산책로의 넓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넓이가 500초과 600 미만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지우고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요게 산책로의 넓이야. 우리가 구해 놓은 거, 그렇죠? 요게 500보다는 크고 1600보다는 작고 싶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 앞에 부분 먼저 한번 풀고 이렇게, 그렇죠? 넘겨줍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160x 플러스 500이 0보다 작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50하고 1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3분의 10 이게 50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부등식이지. 이쪽 부등식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합시다. 1로 넘겨줄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160x 더하기 1600이 이번에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지? 자, 이것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40, 40으로 되겠다. 둘 다 이제 마이너스 주는 자리죠. 여기도 뭐 아까 마이너스 줘서 계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가 3분의 40보다 작거나 4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부분을 합쳐주는 건데,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겹치고 일단 그 다음에 40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x는 여기 안에 끼어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40루트이란 말이야, 결국. 그렇지? 여기 끼어 있어. 이 자리가 여기 요만큼이.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오고 뭐 넓이가 됐건 둘레가 됐건 뭐 이런 형태의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단 그 원하는 상태의 둘레든 넓이든 잘 구해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구해놔야 그 다음으로 갔을 때 계산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주어진 게 뭔지 잘 살핀 다음에 식을 잘 정리하고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